예쁘고 착해 보인다고 함부로 마음 주고 들이댔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죠. 왜냐고요? 진짜 위험한 여자들은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한테 싶을 정도로 당신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맞춰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찜찜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남자의 지갑을 자기 것인 양 자연스럽게 쓰고 남자를 마치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배설해도 되는 쓰레기통 취급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늘 여왕처럼 떠받들여지길 바라는 여자죠.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고 당신 탓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녀가 남자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여자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야 하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보여지는 것에 유독 민감한 한국에서는 이들이 더 그럴싸하고 티 안 나는 가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랑이란 가면 뒤에서 남자의 돈, 시간, 영혼까지 그야말로 쪽쪽 빨아먹고 망가뜨리는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이런 관계에 발목 잡혀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는지, 그 위험 신호 4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전에 반드시 알아채고 걸러낼 수 있도록 말이죠. 첫 번째는요, 이별을 무슨 협상카드처럼 꺼내드는 여자예요. 친구 만나서 저녁 좀 늦게 먹고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니면 카톡 답장이 5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면서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내뱉는 경우를 생각해보시죠. 정말 당황스럽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일 겁니다. 처음에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서운하게 했나? 혹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불안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면 그녀는 알았어,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턴 그러지 마 라며 슬쩍 상황을 무마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진심으로 관계를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자를 휘두르려는 계산된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별카드 한 장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여자들이 이 방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자기 기분, 자기 뜻대로 당신을 컨트롤하는 만족감, 바로 그거죠.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감 능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남들 시선에 민감하다 보니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심리가 더 교묘하게 발현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별 카드를 남발하는 행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불리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관계 자체를 인질로 삼아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녀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또 언제 저 말이 나올까? 불안해서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스스로 검열하게 되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더 잘해야 하나? 하며 끊임없이 자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것이 그녀가 사용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잡고 행하는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자존감은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마음은 불안한데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잘하면 되겠지 같은 생각은 접는 게 좋아요. 이별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마세요. 그녀가 던지는 카드에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당신은 훨씬 더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자기 지갑은 금고처럼 여기면서 남자의 지갑은 공중 화장실 휴지처럼 막 쓰는 여자예요. 자기 돈 10,000원에는 벌벌 떨면서 당신 돈은 수십, 수백만 원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거죠. 데이트 비용, 선물, 여행, 그냥 모든 계산은 남자가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씀씀이가 좀 예쁜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로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병적인 특권의식과 착취적 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자의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수단이자 남자가 마땅히 자신에게 바쳐야 할 곡물 같은 겁니다. 남자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제적 사정은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욕망 충족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그저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유지시켜줄 자원 제공처일 뿐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남자의 지갑을 그렇게 자기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까요? 처음부터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안 해요. 처음엔 남자를 하늘처럼 떠받들 겁니다. 엄청난 칭찬과 애정 공세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남자는 와, 이런 여자를 만나
만나다니 난 행운아야. 내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녀에게 지갑을 열게 됩니다. 남자의 호의와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슬슬 남자가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납니다. 바로 비교주의가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죠. 내 친구 남친은 뭐 해줬다는데 오빠는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우리가 겨우 이런 문제로 틀어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은근한 죄책감을 심거나 쪼잔하고 속 좁은 남자로 몰아붙이죠. 남자는 결국 내가 너무했나? 이것 때문에 관계를 망칠 수 없지 하는 생각에 다시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심지어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인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조종 방식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당신을 올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남자의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남자의 사랑, 능력,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처럼 교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남자의 돈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남자를 통제하고 자신의 특별 대우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서서히 피폐해져 갑니다. 이건 그냥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존감과 현실 판단 능력까지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관계 방식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 안 속아 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돈 앞에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남자의 지출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거절의사를 비쳤을 때 당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나르시시스트 성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남자의 노력을 존중할 줄 모르는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게 당신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요, 좋아요 개수가 자기 자존감이랑 거의 동급인 여자예요. 혹시 데이트하는데 마주 앉은 그녀가 당신 얼굴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 액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지는 않나요? 방금 올린 인스타 스토리 누가 봤는지, 댓글은 새로 안 달렸는지 수시로 확인하느라 당신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녀 SNS 피드를 한번 슬쩍 보세요. 온갖 명품 자랑, 해외여행 인증샷, 오마카세, 골프 사진 같은 걸로 아주 그냥 화려하게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당신이랑 같이 찍은 소소한 일상 사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나, 있더라도 당신 얼굴은 아주 기가 막히게 가려져 있거나 배경처럼 흐릿하게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에게 진짜 중요한 건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된 교감이나 추억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 속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완벽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공허할수록 더 그럴싸한 가상의 모습 뒤에 숨어서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통해 위안받으려는 심리인 거죠.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향한 병적인 갈망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내부에서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 특히 온라인상의 좋아요나 팔로우 수 같은 피상적인 숫자를 통해 확인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좋아요 수가 좀 늘면 세상 다 가진 듯이 기뻐하다가도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금방 시무룩해지거나 예민해지죠. 자존감이 아주 그냥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런 여자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녀의 화려한 SNS 라이프를 더욱 빛내주는 고급 액세서리 또는 트로피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 외모가 그녀의 이미지를 상승시켜줄 때만 당신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죠. 혹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꾹꾹 숨겨버려서 언제든 더 있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갈아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걸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관계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있는 듯한 소외감, 나는 그냥 그녀의 배경소품인가 하는 회의감, 그녀의 SNS 반응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흔들려야 하는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분명 연애 중인데도 깊은 연결감 없이 혼자라는 느낌, 혹시 지금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여자인지 알아보려면요, 그녀의 SNS 사용 방식을 잘 관찰해보세요. 진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인지, 당신과의 관계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반응에 얼마나 예민하게 일희일비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에서의 대화예요. 서로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늘 겉도는 이야기나 자기 자랑, 남들 이야기만 하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잊지 마세요. 화려한 필터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좋아요 구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건강하고 속이 꽉 찬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번째는요, 말 대신 분위기로 당신을 조종하는 여자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 직접 이것 좀 해줘 라고 명확하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옆에서 괜히 한숨을 푹푹 쉬거나 나 허리 아파서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옮기겠네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눈치껏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특유의 분위기만 풍기는 거예요. 뭔지 딱 아시겠죠? 근데 막상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혹은 남자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줘도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냥 했네?
정도거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이게 바로 책임을 쏙 빼면서 상대를 조종하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에요. 직접 부탁한 게 아니니까 당신이 혹시 거절해도 자기가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해준 거니까 딱히 고마워해야 할 의무감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당신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속에는 내 말 한마디 없이도 나를 위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은근한 통제욕과 우월감까지 숨어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당신이 서운함을 비치면 발뺌하기는 또 얼마나 쉬운데요? 내가 언제 해달랬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죠. 이런 행동은 근본적으로 나는 편하게 대접받고 싶고 내 불편함이나 귀찮음은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겉으로는 착한 척, 연약한 척하면서 뒤로는 은근히 상대를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수동 공격적인 방법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해요. 당신의 착한 마음이나 배려심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만 쏙 챙기는 거죠. 마음 약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남자분들이 여기에 잘 넘어가요.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챙겨줘야지. 남자친구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한 일방적인 감정노동 착취예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솔직하게 필요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늘 그녀의 기분과 표정, 그 미묘한 분위기를 살피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집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 혹시 내가 지금 눈치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되고요. 당신이 힘들게 애써 한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니 마음속에는 깊은 서운함과 허탈감, 때로는 분노까지 쌓여갈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이 패턴들을 잘 보세요. 직접 말하기보다 분위기로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지, 당신이 도와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있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지, 당신이 눈치 못 채거나 바빠서 못 도와줬을 때 은근히 짜증을 내거나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탓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줘 라고 당신이 제안했을 때 회피하거나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위험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의 기본은 솔직하고 존중하는 소통입니다. 말 대신 분위기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여자는 당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녀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려 애쓰는 감정 해결사 노릇은 그만두시고 서로 존중하며 명확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고 눈치 보게 하고 끊임없이 당신 탓을 하게 만드는 관계는 절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묘한 정서적 착취일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보다 이용하는 법에 더 익숙합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당신 영혼을 갉아먹히지 마세요. 사랑은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서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것만은 꼭 물어보세요.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부디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용감하게 벗어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